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인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학의 목적은 항상 계산에 있거든요.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 그 결과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한 결과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의를 보면 시작이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지는 실험을 하는데 5번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고 5번은 우리 반반한 책상 위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수학에선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는 뭐냐? 바로 경우의 가지수입니다. 경우의 수라는 게 결국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온다. 결과를 따져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쓰지 않고 3이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5 이상은 5를 포함하죠. 주사위는 6보다 큰 수는 없습니다. 그럼 5와 6이 있는 거고요. 경우의 가지수는 두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라고 쓰는 겁니다.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1, 2, 3, 6 4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경우의 가지수는 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4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는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라는 이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합이 7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금방 만들 수 있죠. 1, 6이 있고요. 2, 5가 있고 3, 4가 있습니다. 그럼 흰 주사위가 1 나오고 빨간 주사위가 6 나오는 거 더하면 7 되는 거 맞죠? 그런데 흰 주사위가 6 나오고 이번에 빨간 주사위가 1 나오는 거 이것도 7 나오는 거 맞잖아요.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똑같은 걸로 칠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쳐야 될까요? 즉, 한 가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때요? 얘가 1 나오는 것과 얘가 6 나오는 것이 같습니까? 전혀 같지 않죠. 위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요, 흰 게 1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흰 게 6이라고요. 흰 것만 기점으로 봐도, 흰 것만 중심으로 봐도 완전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개가 같은 주사위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 6이 있으면 뭐가 있다? 6, 1도 있다. 그렇죠? 2, 5가 있으면 뭐도 있다? 5, 2도 있다. 3, 4가 있으면 뭐가 있다? 4, 3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세지 말고, 다시 말해 중복으로 더 세지 말고, 또 빼먹지 말고 덜 세지도 말고, 즉 더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숫자를 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썼냐면은 1, 6이라고 먼저 썼죠. 그리고 이 숫자를 하나 올려줍니다. 2. 그럼 오른쪽은 자동방으로 5. 그렇죠? 하나 더 올려줍니다. 3. 여기는 자동방으로 4. 1, 6의 세트는 6, 1이고 2, 5의 세트는 5, 2고 3, 4의 세트는 4, 3이고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도록 차근차근 자기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숫자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 2번 보겠습니다.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 1개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동전 8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자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전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 두 종류의 동전을 잘 섞어서 쓰면 지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해야겠죠. 100원짜리를 8개 내면 800원 아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게 800원을 지불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00원짜리 하나를 빼고 50원짜리 두 개를 넣는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하나를 빼고 50원짜리 두 개를 더 넣으면 이것은 세 번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100원짜리를 빼고 5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 네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할 수 없나요? 이제는 50원짜리 더 없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이 방법을 좀 수학적으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100원짜리 8개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100원짜리 7개와 50원짜리 2개 이렇게 해도 800원이 됐었죠. 이번에는 100원짜리 6개와 50원짜리 4개 이것도 800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6개 이것도 800원이 됐죠. 더 하고 싶었는데 50원짜리 개수가 6개가 전부였어요. 자,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이므로 경우의 가지수는 네 가지, 하지만 경우의 수는 4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또는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이 또는이라는 말로 연결된 모든 숫자들은 더해준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렇게 두 사건 A, B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이럴 때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쓴다? M 플러스 N으로 쓴다. 여기 지금 이 또는이라고 나온 이 말과 이 더하기 부호는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미만 또는 4 이상 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3 미만의 수는 나올 경우의 수는 1, 2에서 2가지, 4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5, 6, 3가지이다. 그런데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3 미만 또는 4 이상은 2 더하기 3 해서 5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를 볼 때 숫자를 딱 던졌는데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건 3이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4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3이랑 4라는 숫자가 한 번에 뿅 하고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처럼 이쪽에서 보면 주사위가 3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4 같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3도 되고 4도 되겠어. 3도 됨과 동시에 4도 되겠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보통 주사위들은 한 면을 딱 봤을 때 정해진 숫자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각각 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6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타보신 적 있나요? 저 왼쪽 발은 버스에 걸치고 오른쪽 발은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갈 수가 있나요? 정말 나만 하지가 않겠죠, 몸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구해서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8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우리는 6과 1을 더하는가? 왜 플러스 기호로 쓰는가?
이것을 파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쪽 발엔 버스, 한쪽 발엔 지하철 동시에 타고 앞으로 가는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이 이후에 가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각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각각 하는 방법을 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배우고 나시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더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는 또는이라는 말 있죠. 또는이 더하기예요. 또는. 그래서 또는만 찾으시면 두 개에 6하고 1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더해서 답을 8로 쓰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8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5인 경우의 수를 구하고 8인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5인 경우부터 해볼까요? 먼저 1, 4 되겠고요. 2, 3이 되겠습니다. 1, 4가 되면 4, 1도 되겠죠. 2, 3이 되면 3, 2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인 경우는요. 1, 7이라고 쓰려고 보니까 세상의 주사위는 7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 6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올리고 그럼 3이죠? 5입니다. 4 올리면 4죠. 자, 더할 게 없으므로 2, 6이 있다면 6, 2가 있겠죠? 3, 5가 있다면 5, 3이 있겠죠? 4, 4가 있다면 4, 4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겁니다. 4, 4랑 4, 4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 합이 5인 경우의 수 4, 밑에 합이 8인 경우의 수 5.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또는 이라고 했으므로 나는 더해서 답을 9라고 내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동시에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이때 두 사건 A, B가 어떻게? 동시에죠. 동시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M과 N을 어떻게 하겠다? 바로 곱하겠답니다. 그럼 곱하기는 어떻다? 바로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그것을 바로 곱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두 개를 움켜쥐고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앞, 뒤, 예를 들어 앞을 동그라미라 하고 뒤를 X라고 하면 여기 지금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 그 다음에 앞, 뒤, 앞, 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하고 뒤 두 가지죠. 그리고 50원짜리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죠.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숫자인 게 뭐냐면 이건 더해도 사고 곱해도 사거든요. 자, 근데 이번엔 절대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곱할 거예요. 왜? 이 100원짜리와 10원짜리의 양면이 딱 던졌을 때 둘이 확 하고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뒤에 나올 문제들을 보면서 동시에와 그리고 또는 이 두 개의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잘 구분해 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주환이는 7종류의 티셔츠와 4종류의 청바지를 입었다. 주환이가 외출할 때 티셔츠와 청바지를 각각 한 가지씩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컬렉션이죠. 7가지 종류의 티하고 바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패션을 만들려면 이 바지하고 티하고 같이 이렇게 입어줘야겠죠. 하나의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렇죠? 티도 입고 바지도 입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선생님 이거 7하고 4를 더하는 건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 주한이가 오늘 외출을 하는데요. 이 티셔츠만 딱 입고 바지를 안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곰돌이 푸가 되잖아요. 그거는 완전 테러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티를 입거나 또는 바지를 입거나 동시에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7하고 4를 더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환이가 오늘 너무 더워서 바지만 입고 나갔다. 그러면 안 되죠. 젖꼭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굉장히 불쾌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지와 티셔츠를 동시에 입어야만이 하나의 패션이 만약에 완성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7가지의 티셔츠 7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바지가 4종류인데 선생님이 3종류밖에 안 갖고 왔네요. 옷장에서 하나를 덜 꺼냈어요. 자, 옷장에서 급하게 요즘 유행한다는 망원경 바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티셔츠 7종류와 그리고 이 바지 4종류를 선생님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이것은 이 곱셈을 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티셔츠와 바지를 동시에 입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입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테러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더하면 큰일 납니다. 더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하나만 입고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11이라고 쓰는 사람은 완전 왕변태. 그런데 28이라고 쓰는 사람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세 집을 연결하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경인의 집에서 소위를 거쳐서 현진이네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희에서 현진이로 가려면 반드시 소위를 지나야 되죠. 그럼 여기 2가지 길이 있고 여기 4가지 길이 있는데 현진이 집에서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경인의 집에서 소인의 집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소인의 집에서 현진의 집도 가야 하고 그래야 현진의 집에 도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2가지는 결과적으로 집에 와서 봤을 때는 땅땅 2개 다 모두 시간적으로 동시에 땅 건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2개 다 길을 건넜다는 사실이 둘 다 동시에 인정이 돼야만이 현진의 집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와 4는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3하고 6 2가지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2의 배수 2, 4, 6 3가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2개의 주사위가 물론 한꺼번에 동시에 짠 하고 던져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가 되냐면 하나를 던지고 또 하나를 던져서 꼭 시간적으로 동시에는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2개 다 동시에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3의 배수의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리고 두 번째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기 때문에 2개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왜?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동시에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상으로 봤을 때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요.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에서 n-1, n-2 하나씩 작아져서 1까지의 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기 지금 4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리가 4자리가 있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예요. 자,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이 4자리에 학생들을 다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학생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 다음에는 한 명이 들어갔어. 그럼 자리 3개 남았잖아요.
사람도 3명 남았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3명. 그 다음 몇 명? 2명. 그 다음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바로 직전에 배웠던 그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배치가 돼서 동시에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 3, 2, 1을 모두 곱하는 것인 겁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인정, 이것도 전부 다 곱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n명 중에서 2명만, 이거는요 n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 우리가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느낌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4명이 있는데 자리가 2개뿐이에요. 4명이 있는데 그럼 볼게요. 처음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4명. 한 명이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가서 후보 몇 명? 3명.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n 곱하기 n-2 사람이 4명 있으면 4명.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 만들 수 있고 첫 번째 자리에는 한 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에는 사람 3명 남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후보는 몇 명? 3명. 그래서 4하고 3을 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n명 중에서 3명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n가지. 그 다음엔 n-1가지. 그 다음엔 n-2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이 n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뿐이지 숫자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A, B, C, D 4명이 있을 때 4명을 모두 일렬로 세울 때는 4, 3, 2를 모두 곱하면 되고 그 중에 2명만 뽑는다? 그럼 자리가 몇 개? 자리가 2개인 거니까 여긴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웃하여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 이웃하라는 것은 그 3명을 묶어주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 B, C, D를 4명 일렬로 세울 때 A, B를 이웃하래요. 그럼 일단 A하고 B를 한 사람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그럼 C, D 해서 이렇게 3명만 있는 거죠. 그러면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근데요, A하고 B를 묶는 방법이 A, B도 있고 BA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가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2를 해주면 되죠. A, B라고 쳤을 때 6가지가 있고 또 똑같이 BA라고 했을 때 또 6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 2, 1이.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치를 하고요. 배치를 하고 이미 배치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묶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구해서 따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8번 보겠습니다. 6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럼 자리가 몇 개? 자리가 3개인 거죠. 그러면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6명. 그 다음엔 몇 명? 5명. 그 다음엔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어떻게 120가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5명 배열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첫 자리에 C가 그냥 고정이래요. 그럼 나머지 거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글자가 뭐 있어요? M, U, S, I 4개의 글자가 있고 그것을 4칸에 배열하는 거니까 첫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넷, 그 다음엔 셋, 그 다음엔 둘, 그 다음엔 하나 다 어떻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자, 5명이 일렬로 사진을 찍는데요. 부모님이 이웃하여 선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 빠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가족 3명 A, B, C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건 그냥 4명이라고 생각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4명 쓰는 거니까 자리 4개인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제 4, 3, 2, 1 곱하면 되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엄빠랑 또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은 빠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준다? 이게 2가지라서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답은 4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A, B, C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A, B, C 세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나 색깔을 배치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무 색깔도 칠하지 않았을 경우에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후보 몇 가지? 세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A에 하나 색칠을 칠했어요. 그럼 B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A만 아니면 다 칠해도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C는요. A에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되는지 관계가 없어요. C는 B하고 같은 색만 아니면 돼요. 문제에서 이웃하는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셋 중에 한 군데만 색칠했으면 완성입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동시에 색칠이 칠해져 있는 상태여야 되므로 세 개를 다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두 자리라고 했으므로 두 자리 숫자니까요. 자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사람 배치하던 거랑 똑같아요. 두 자리예요. 그러면 N개의 카드가 있으면 여기 후보가 몇 가지? N가지. 하나가 배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몇 가지? N-1가지.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N, N-1, N-2 서로 어떻게 곱한다 이거죠. 자, 1, 2, 3이 적힌 카드 3장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그러면 두 장을 뽑는다고 했으면 자리가 두 개예요. 카드가 3장 있으니까 여기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후보 몇 개? 3개. 그 다음에 몇 개? 2개. 곱하면 6개가 되는 거죠. 3장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면 이번엔 자리가 3개다. 달라지는 건 없죠. 여기 후보 몇 개? 3개. 그 다음에 몇 개? 2개. 그 다음엔 1개. 모두 들어가야 동시에 인정이 돼서 세 자리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곱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0을 포함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얘가 0하고 1하고 2예요. 근데 두 자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3장입니까? 2장입니까? 2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두 자릿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들어갔어. 그러면 3장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에는 1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관계없죠. 그 두 장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N-1 곱하기 N-1이라는 거예요. 이게 N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한 장이 왜 뽑혔냐? N장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한 장을 왜 뺐냐? 0을 뺀 거예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3장? 그럼 당연히 첫 자리에는 N-1. 두 번째, 세 번째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가도 두 자리, 세 자리 수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원래 하던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0, 1, 2가 있을 때 두 장을 뽑아?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대로 2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고요. 세 장을 뽑는다? 그러면 첫 자리에 0 안 되니까 2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곱해주라는 얘기죠.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 2, 3, 4, 5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34보다 작은 수의 개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 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리는 2개를 만들 건데 34보다 작으려면 10의 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자, 10의 자리에 작은 거부터 배열을 해보면 10의 자리에 1을 넣었어요. 그러면 34보다 무조건 작죠. 아, 요거 다 되겠다.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여기 숫자 4개 들어갈 수 있으니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 10의 자리수 하나 올려볼까요?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34보다 무조건 작게 나오죠.
여기 들어갔을 후보 몇 가지? 역시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갔어.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부터? 직접 세보는 거예요. 31 되고요. 32 되고 33. 문제를 잘 보세요. 3이라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1하고 32 이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 4하고 2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여러분들 10의 자리가 1이 들어갔다가 동시에 2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막 1, 20, 2, 30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모두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숫자들이므로 모두 더해서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0, 1, 2, 3, 4가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홀수와 짝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1의 자리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10의 자리가 중요한가요? 역시 1의 자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1의 자리가 어떤 숫자를 정해줘야 짝수라고 쓸 수 있냐면 0이나 2나 4가 정해져야겠죠. 자, 그럼 1의 자리가 0이라고 정해질 수 있으려면 나머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가지? 4가지 다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가지? 4가지? 아니죠. 0은 빠져야 되거든요. 0, 1, 3, 4 중에서 3가지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자리가 4일 때 10의 자리에 들어가서 후보는 몇 가지? 0을 뺀 3가지죠. 자, 동시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므로 이 3개를 다 더해주면 이것도 역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을 뽑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2명 뽑아가지고 자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10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9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아까는 1번 자리, 2번 자리. 그래서 1렬 배열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구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던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리에 구분이 없어. 그냥 대표 2명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A, B가 들어가고 여기 B, A가 들어가는 게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반의 대표가 A와 B로 정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반의 대표는 B와 A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방송을 누가 하겠냐고요.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리에 구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10명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10 곱하기 9예요, 원래는. 근데 A, B와 B, A가 같으므로 원래는 2개의 경우의 수였는데 이 2개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로 바뀌었죠. 2개가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방금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자리가 3개니까 뭐 10명이라고 한다면 10, 9, 8 곱하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0, 9, 8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2, 1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리가 3개인데 이 3자리에 구분이 없다고 했을 때 아까 2자리에 구분 없는 건 2로 나눈다면서요. 근데 3자리에 구분 없는 건 왜 3으로 안 나누고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눴었냐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눈 거거든요. 그럼 중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보자고요. 아까는 A, B와 B, A가 그냥 하나로 되기 때문에 2가지가 그냥 한 가지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3개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게 볼게요. 자, A, B, C가 대표가 됐습니다. A, C, B가 대표가 됐습니다. B, A, C가 대표가 됐고요. B, C, A가 대표가 됐고 C, A, B가 대표가 됐고 C, B, A가 대표가 됐어요. 이 6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반 대표는 A, B, C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 대표는 A, C, B. 우리 반 대표는 B, C, A. 우리 반 대표는 B, A, C. 우리 반 대표는 C, A, B. 우리 반 대표는 C, B, A.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보다 다르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데 이 6가지를 묶어서 그냥 하나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3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6이 1 되려면 6으로 나눠야죠. 근데 6이 뭐다? 3, 2, 1. 3개를 배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걸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왜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는지를 선생님의 속사포 같은 랩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8명의 학생이 있고요.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 이렇게 3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8명, 그 다음에 1명 경찰 됐으니까 이제 후보자 7명, 2명 됐으니까 이제 후보자 6명. 요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87에 56에다가 6을 곱하니까 33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후보 ABCD 이 중에서 대표 3명. 대표 3명을 뽑으면 돼요.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 구분이 없어요. 일단 합시다. 구분이 있다고 치고 하면 일단 첫 자리에 후보 5명, 하나 뽑힌 다음에는 후보자 4명, 2명 뽑혔으니까 나머지 후보자는 3명인 거죠. 곱하고 답을 내려고 봤더니 세상에 자리에 구분이 없네. 그러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선생님이 또 랩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이 6가지가 그냥 하나로 취급되는구나. 그래서 뭘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면 2, 1, 약분하면 2, 1, 곱하면 얼마? 10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 중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점을 찍어 봐야죠. 하나, 둘, 셋. 어이구, 한 직선 있자 말랬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좀 일직선 있을 것 같아. 6, 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점을 이어서 만드는 선분? 그러니까 사실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분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7개의 점 중에서 이름 지어줄까요? A, B, C, D, E, F, G예요. 그러니까 6개의 점 중에서 내가 어떻게 2점을 뽑겠다는 거예요. 7개의 점, 그쵸? 그러면 당연히 7 곱하기 6 하면 끝나죠. 근데 자, 요 직선을 얘기해 볼게요. 요 선분. 이거를 선분 AB라고 써야 돼요? 선분 BA라고 써야 돼요? 이거 2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 자리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2로 나눠야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중복이 됐으니까. 중복은 빼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약분하면 3, 1 곱하면 21이 되겠습니다.